오프시즌 파워랭킹 전체 11등의 팀은 바로 그린베이 패커스입니다. 그린베이 패커스는 브렛 파브, 애런 로저스, 그리고 조던 러브로 이어지는 이 쿼터백 계보를 작년 시즌 이뤄냈다고 평가를 받을 만큼 이 조던 러브의 첫 시즌이 굉장히 성공적인 시즌으로 마감을 하게 됐었는데요. 시즌 초반에는 분명히 고전을 했습니다만 이 LA 차저스 브랜든 스탠리 감독의 디펜스를 만난 이후로 조던 러브는 각성을 하였고, 그린베이 패커스는 와일드카드 막차를 타였고, 그리고 이 와일드카드전에서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전반전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가비지 게임을 만들어냈을 정도였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의 디비전 라운드에서도 조던 러브 자체는 브록 퍼디보다 더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조던 러브라는 이 젊은 프랜차이즈 쿼터백에게 굉장히 많은 확신을 심어주게 된 시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던 러브와 그린베이 패커스 이들의 2년차 시즌, 올 시즌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들 중에 하나가 왜 조던 러브와 그린베이 패커스는 연장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가라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패커스라는 팀 자체가 워낙 굉장히 신중하고 이러한 기다릴 줄 아는 타입의 구단이기 때문에 조던 러브가 분명 시즌 막판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리그 탑 10급의 쿼터백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시즌 중반까지 굉장히 일관성 없는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형편없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고, 정말 이 선수가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선수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패커스 입장에서는 우리 아직 시간 있다, 조던 러브 너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라, 시즌 전체적으로 너가 어떠한 티어에 있는 선수라는 것을 이번 시즌 확실히 보여준다면 우리는 6천만 달러? 오케이, 줄게. 다만 너가 증명해내기만 해봐라 라는 의도로 아직까지 장기 계약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일단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CJ 스트라우드를 비롯해서 굉장히 젊고 그리고 굉장히 핫한 이러한 선수들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데, 조던 러브 또한 모든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맷 라플라 감독의 오펜스 시스템 하에서 이 매니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오프 스크립트 상황 속에서 이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 또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또 어깨도 강하고 또 어떠한 종류의 패스 다 소화를 할 수 있고, 포켓 밭 그리고 포켓 안에서 모든 정말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쿼터백인 만큼 이 선수의 성공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 베어스의 팬이지만 어쨌든 그린베이 패커스가 또 다른 이 쿼터백 계보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확신은 저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는 올 시즌 이 조던 러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들의 오펜스에 있어서는 결국 저는 맷 라플라 감독의 오펜스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맷 라플라 감독이 이끄는 이 오펜스 시스템은 결국 애런 로저스라는 선수 또한 2번의 백투백 MVP 시즌을 만들어 주었고, 물론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번번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정규 시즌을 이끌어가는 이들의 아이덴티티와 이들의 시스템은 굉장한 수준이에요. 조던 러브 또한 작년 시즌 패커스의 젊은 타이트엔드들을 비롯해서 헤비 퍼스널을 바탕으로 한 언더센터, 플레이 액션 기반의 오펜스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올 시즌은 이 조시 제이콥스라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출신의 올프로 퍼스트 런닝백을 FA로 데려오면서 이들의 런닝백진을 더욱더 일관성 있고 더욱더 폭발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그러한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 런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조던 러브가 굉장히 편안하고 쉽게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오펜스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모습을 맨 라플라 감독이 의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타이트엔드들 또한 작년 시즌처럼 뭐 루크 머스그레이브나 터커 크래프트 이러한 젊은 타이트엔드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헤비 퍼스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올 시즌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저는 오펜시브 라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은 항상 이 오라인에 대한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과연 뭐 태클 자리, 뭐 가드 자리 어떻게 될까 매년 이런 시즌 전에 고민을 하게 만드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그린베이라는 팀이 대단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어떤 선수를 데려와서 어떻게 쓰든 항상 좋은 이 프로텍션을 유지한다는 점이에요. 이들의 오라인은 분명히 이름값만 보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결국 시즌 후에 보면은 그린베이 굉장히 좋은 오라인을 이번 시즌에도 보여주었다. 올해도 뭐 탑10급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라고 항상 이 결과로 증명을 해내는 팀입니다. 올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들의 레프트 태클이 이 엘튼 젠킨스를 과연 태클로 옮길 것인가? 뭐 이들의 루키 태클인 뭐 조던 모건을 뭐 가드로 안 쓰고 바로 또 뭐 태클로 쓸 것인가? 뭐 이러한 불확실성, 항상 의문을 가지게 만들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만 보면은 그린베이 패커스가 어쨌든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이 프로텍션, 이 오라인에 대한 안정성이 분명 시즌 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아슬아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아슬아슬함이 결국에는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이 이 일관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방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도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이 시즌 초반부터 뭐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나 이러한 디비전 라이벌들 상대로 했을 때 완벽하게 치고 나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시즌 중반부터 본인들의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되찾고 뭐 작년 시즌 후반기에 보여주었던 그런 런처럼 다가오는 2024년 시즌도 이렇게 중반부터 좀 더 본인들의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디펜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어쨌든 조 벨이라는 이 리그 최악의 디펜스 코디네이터를 드디어 이 결별을 선택했던 그린베이 패커스였고, 새롭게 이 DC로 부임한 이 제프 해플리라는 이 코치는 굉장히 공격적인 디펜스 스킴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 본인의 디펜스 철학이나 뭐 스킴 운용에 대해서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서 대답을 하길, 제프 해플리 코치는 나는 굉장히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우리 팀, 이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은 그 공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탤런트를 보유하고 있다. 개개인의 선수들이 있다. 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여주었어요. 결국 그린베이 패커스의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수비적이고 존 커버리지 위주의 디펜스가 드디어 공격적이고 맨 커버리지, 블리츠 위주의 디펜스로 이 한 시즌 만에 변모할 것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는 것은 그린베이 패커스는 분명 공격성을 선보여도 될 만큼의 좋은 탤런트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은 리그 최고의 수준이고, 만약 뭐 D라인이 이 리그 최고의 수준이지만 어쨌든 뭐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상대 O라인이 굉장히 막강해서 본인들이 프레셔를 주기 힘들 때, 어떻게 해서든 프레셔를 유발하기 위해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들은 이 변화구를 분명히 던져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지난 이 DC였던 조 베리 코치는 이러한 변화구를 잘 던지지 않는 타입의 코치였고, 결국 패커스는 디펜스 도대체 왜 이래, 뭐 너무 아쉽잖아, 이들이 이름값에 비해서 너무 못한다, 이러한 평가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팀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프 해플리 코치 하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조금 탈피해서 더욱더 상대 쿼터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데 정말 많은 게임들을 설계할 것이고 준비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디펜스 스킴으로의 변환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그린베이 패커스의 코너백진이 좀 분발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코리 발렌타인이라든지 이런 코너백들이, 젊은 코너백들이 작년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린베이 패커스의 스타 코너백인 이 자이어 알렉산더, 이 선수가 다시 한번 이 뭐 올프로급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죠. 어쨌든 패커스는 뭐 라인베커들도 굉장히 젊은 선수들로 많이 뽑아냈고, 그리고 FA에서 자비에르 맥킨리, 굉장히 다재다능한 타입의 이 세이프티를 통해서 뭐 여러가지 로테이팅하고 상대 쿼터백을 속이고 블리츠로 활용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죠. 결국 정말 온전히 완벽하게 오펜스와 디펜스 모두 새로운 체제로 이제 전환하는 첫 시즌이에요. 그린베이 패커스는. 뭐 대부분의 팀들이 뭐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면 어느 정도 불안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뭐 걱정도 많이 할 거고요. 하지만 저는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은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조던 러브가 이끄는 2년차 정말 풀 시즌 모든 경험을 갖고 정말 오펜스 시스템 하에서 이제 본인의 탤런트, 이 툴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 조던 러브의 오펜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공격성을 보이고 맨 커버리지, 블리츠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들의 디펜스, 저는 충분히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강력한 디비전 리더를 위협할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전체 10등의 팀은 바로 LA 차저스입니다. 네, LA 차저스의 10등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 높게 평가를 한 거 아니냐, 과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높은 순위를 준 게 맞고요.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감독인 짐 하보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LA 차저스라는 팀은 현재 뭐 저스틴 허버트라는 이 쿼터백을 제외하고서 이 전체적인 팀 탤런트만 보자면 뭐 리시버진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런닝백도 뭐 부상의 인저리 프로온 이러한 선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디펜스에서도 굉장히 뭐 이름값이 분명히 있는 뭐 조이 보사, 뭐 칼리르 맥, 뭐 더린 제임스, 아산테 사뮤엘 주니어 뭐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탤런트 뎁스 자체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LA 차저스라는 팀을 올 시즌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짐 하보 감독. 이 짐 하보 감독은 뭐 샌디에이고에서든 뭐 스탠포드에서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에서든 뭐 미시간에서든 언제든지 위닝 팀을 만들었던 감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LA 차저스라는 이 팀에서도 이 짐 하보 감독이 충분히 위닝 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스틴 허버트라는 쿼터백이 지난 3년간 이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과 함께 좀 본인의 커리어를 낭비했다고 표현을 하자면, 이제 앞으로는 짐 하보 감독과 함께 이 본인의 커리어가 앞으로 뭐 축복만이 가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전체적인 이 팀 탤런트를 살펴보면은 LA 차저스는 이번 오프 시즌에 정말 오펜스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바꿔버린 팀이에요. 단순히 오펜시브 뭐 코디네이터를 바꿨다, 뭐 캘럼 무어에서 그렉 로만 코치로 뭐 코디네이터 체인지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팀을 그동안 이끌었었던 런닝백인 어스틴 에클라, 뭐 리시버인 키넌 알렌, 이러한 베테랑 선수들이 팀을 떠나게 되었고, LA 차저스는 그 이후로 뭐 뚜렷한 영입은 있지 않았습니다. 거스 에드워즈, 뭐 JK 도빈스, 다 그렉 로만 코치가 이 함께 볼티모어에서 이 궁합을 맞췄던 선수들을 영입해왔고, 뭐 이 선수들은 분명히 건강하다면 좋은 활약을 펼칠 선수들이지만 건강한 적이 거의 없었죠. 아무튼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뭐 리시버 포지션에서도 키넌 알렌과 마이클 윌리엄스,
이 두 축이 이들의 오펜스, 이 패싱 게임을 이끌었다면 그 두 명이 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루키 시즌에 정말 많은 드랍을 선보이면서 최악의 리시버로 평가를 받았던 쿠엔틴 존스턴, 이 리시버가 이제 주축 리시버로서 활약을 펼쳐야 하는 지금 필요를 느끼고 있고, 또 올 시즌 드래프트에서 뽑은 루키 리시버인 레드 맥컨키, 이 리시버가 현재 주전 리시버로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하지만 이 굉장히 1년차, 2년차 어린 리시버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쿼터백인 저스틴 허버트의 역량을 살펴보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사실 허버트가 더욱더 좋은 패싱 게임을 뿌릴 수 있게 더 좋은 리시버를 사실 보유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인 것은 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 하버 감독이 이 팀을 위해서 현재 구축하려는 것은, 그동안 이 LA 차저스라는 팀은 마이크 윌리엄스, 키넌 알렌, 어스틴 에클라 이러한 베테랑 슈퍼스타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위권의 오펜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라이벌 팀인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에서 때때로 좋은 스코어를 보여주면서 잘한다, LA 차저스 오펜스 하이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시절이 있기도 했지만, 시즌 전체적으로는 LA 차저스라는 팀의 오펜스는 사실 그렇게 큰 결과물, 눈에 띄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또 저스틴 허버트라는 쿼터백에게 있어서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한 오펜스를 항상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그렉 로만이라는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에서 런게임 위주의 그런 오펜스를 펼쳤던 코치를 짐 하버 감독은 데려왔고, 그리고 이러한 의도는 결국 저스틴 허버트가 그동안 이 슈퍼스타 리시버들과 함께 했던 샷건 위주의 그런 오펜스 패싱 게임에서 벗어나 조금 더 언더센터 기반의, 그리고 플레이 액션도 많이 활용하는 더욱더 범용성이 높은 오펜스를 구축하는 것이 이 짐 하버 감독의 의도이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저스틴 허버트가 이 샷건 포메이션에서 시작돼서 그가 공을 던지고 뒷볼도 던지고 다 성공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작년 시즌에는 과부하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봤고, 이것이 좋은 결과로 항상 이어지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버 감독 입장에서도 단순히 우리가 이 저스틴 허버트의 패싱 게임, 물론 서드 다운, 폴스 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스틴 허버트의 이 샷건에서의 그러한 오펜스는 분명히 대단하다, 좋은 무기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비장의 무기로 놔둬야지 우리 오펜스의 가장 기본 퍼스트 다운 상황에서, 또는 세컨드 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오펜스는 다른 쪽에 있다 라는 의도가 이들의 이번 오프 시즌에 분명히 보이고요. 어쨌든 그렉 로만 코치의 합류를 통해서 저는 LA 차저스 그리고 저스틴 허버트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오펜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오펜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욱더 확장된 오펜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은 강력한 오라인을 재건하는 데 많은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굉장히 높은 픽으로 조 알트라는 이 라이트 태클을 뽑음으로써 이 허버트를 지켜줄 수 있는 양 태클과, 그리고 이들이 더욱더 런 게임에서 이 다양한 스킴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쨌든 오라인을 구축하면서 이들의 오펜스가 저는 지난 몇 년간 마이크 윌리엄스, 키넌 알렌, 어스틴 에클라 이들과 함께 했던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을 올 시즌 보여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디펜스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이 짐 하버 감독이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미시간에서 본인과 함께 이 내셔널 챔피언십을 드러냈던 제시 민터 코치를 데려왔죠. 제시 민터 코치는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전 코치, 이 마이크 맥도날드 코치처럼, 현재 시애틀 시옥스의 감독이죠. 마이크 맥도날드 코치처럼
이 미시간 디펜스를 최정상급의 디펜스로 계속해서 이끌어냈고 결국 내셔널 챔피언십을 먹는 데 성공을 했어요. 굉장히 젊고 핫한 현재 뭐 감독 후보로서도 손꼽히고 있죠.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의 이 LA 차저스의 디펜스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저는 런 디펜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단순히 뭐 스탯상으로만 봐도 런 디펜스 뭐 야드 허용률이라든지 뭐 실점률이라든지 굉장히 리그 최하위권을 항상 맴돌았었죠. 그만큼 이 LA 차저스라는 팀은 이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의 전 감독의 디펜스 철학, 뭐 박스를 가볍게 하고 뭐 하이브리드 뭐 패키지를 통해서 뭐 다양한 뭐 디펜스 플레이를 뭐 펼친다, 이러한 철학이 사실 잘 통하지 않았어요. LA 램스에서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이 통했던 이유는 아니 3 테크닉의 리그 최고, 아니 역사상 최고의 디펜시브 태클인 에런 도널드가 있었기 때문에 박스를 가볍게 만들었다고 해도 이 좋은 선수들이 이 수적 열세를 이겨내고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했지만 이 LA 차저스에서는 이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이 어쨌든 에런 도널드도 없고, 그리고 이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이 코칭하고 그 스킴을 짜는 데 있어서 조금은 능력이 부족을 했죠. 결국 이 라이드 인 더 박스라는 이 구조, 이 슬로건 하에 박스를 가볍게 해서 뭐 투 하이 커버리지를 시종일관 펼치면서 뭐 하이브리드 패키지를 꺼낸다, 이러한 의도는 결국 항상 번번이 무너지는데 그쳤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디펜스가 저는 아예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LA 차저스가 사실 이번 오프시즌에 디펜스에서도 사실 별다른 무브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는 이 짐 하버 감독이 천천히 이 팀을 건설하는데 좀 더 의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괜히 스타 플레이어들 뭐 영입하고 이름값 있는 선수들에게 오버페이하고 그럴 바에 천천히 드래프트를 하고 또 저평가된 선수들과의 뭐 단년 계약, 뭐 2년짜리 계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팀이 앞으로 어떠한 디펜스를 펼치기를 원하고 또 디비전 내 다른 뭐 쿼터백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한 채 이 팀 뭐 돈도 많이 투자를 그때 되면 하고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지켜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종합적으로 일단 제시 민터라는 이 코치는 저는 마이크 맥도날드 코치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D라인 위주의, 물론 D라인이 뛰어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이 D라인 위주의 그런 프레셔 패키지에서 벗어나서 블리츠, 굉장히 미친 뭐 블리츠 컨셉들, 심프레셔 컨셉들, 이러한 것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이들의 뭐 세컨더리 플레이어들이 마음껏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이들의 무대를 좀 펼치게 좀 준비해 놓지 않을까, 그러한 디펜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 조이 보사 그리고 칼리르 맥, 이 두 명의 엣지 러셔들이 단단히 라인을 지켜주면서 이 각종 뭐 라인베커나 세이프티들을 내리면서 이 블리츠 이런 패키지들을 선보이면서 뭐 아산테 사무엘 주니어 같은 이러한 턴오버를 항상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팀 전체적으로 오펜스와 디펜스를 살펴보면 사실 탤런트적으로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다른 제가 이 LA 차저스보다 더 낮게 평가한 팀들보다도 분명히 단순 이 페이퍼 상으로는 분명히 딸려요. 하지만 저는 짐 하버 감독을 믿습니다. 이 부족한 탤런트에서도 더 좋은 결과물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스틴 허버트라는 쿼터백이 분명 지난 뭐 1, 2년간 스탯에 비해서 굉장히 과소평가되었다, 전문가들만 높게 평가하는 쿼터백이다 라는 오명을 이번에는 좀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9위의 팀은 바로 버팔로 빌스입니다.
네, 버팔로 빌스는 매번 이 캔자스 시티 칩스라는 이 리그의 가장 큰 라이벌의 벽을 넘지 못해서 번번이 아쉬움을 남기는 팀인데요. 결국 올 시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팀이 과연 캔자스 시티 칩스를 넘을 수 있을까? 또는 뭐 조버로우, 신시내티 벵갈스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 확신이 든다. 넘을 것 같다 올 시즌. 그러면은 뭐 빌스는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고요. 올해도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올해도 그냥 와일드카드 뭐 이런 데서 탈락할 만한 그런 시즌을 보내겠죠. 일단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 2024년 버팔로 빌스는 작년보다 좀 더 기대가 되는 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버팔로 빌스라는 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버팔로 빌스라는 팀은 항상 슈퍼볼에 있어서 한 발자국이 부족한 팀이라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맞아요. 버팔로 빌스 만약 그때 캔자스 시티와의 경기에서 그때 그 13초만 잘 버텼다면, 그때 이 킥을 차지 않고 만약 스킵킥을 찼다면 버팔로 빌스는 슈퍼볼에 갔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번번이 캔자스 시티라는 그 팀의 벽에 깔리게 되었고, 버팔로 빌스는 우리는 내년 시즌엔 넘을 거야, 올해는 우리야 하면서 이 올인성 그런 로스터 무브들을 행했죠. 우리 이게 살짝 부족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요것만 보강하면 충분히 올해는 슈퍼볼에 간다, 약간 이러한 식으로 팀 구성을 매년 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버팔로 빌스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실패했던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에 있지 않다. 우리는 이제 팀 전체적으로 새로운 팀으로 새롭게 이기기 위해서 팀을 리빌딩을 해내야 된다 라는 첫 번째 시즌을 올 시즌 선보이고 있어요. 그 결과로 이들의 리시버진 스테판 딕스 결별을 선택을 했죠. 디펜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팀을 이끌었던 선수들, 세컨더리 플레이어들 굉장히 많았죠. 조던 포이어나 마이카 하이드나 트레데비어스 화이트나 이러한 선수들 팀 다 떠났어요. 즉 버팔로 빌스는 본인들이 올해는 이 선수들 지금 작년 시즌 함께 했던 선수들에 더해서 우리가 부족했던 그 하나만 더 채우면 돼, 이러한 마인드를 드디어 버렸고요. 아예 새롭게 이 본인들이 다른 팀을 이기기 위한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이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 지난 몇 년간 턴오버가 굉장히 리그 최고의 수준으로 많았고, 항상 이 패트릭 마홈스에 비하면 뭔가 아쉬운 그런 퍼포먼스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패트릭 마홈스를 제외하자면, 그리고 패트릭 마홈스를 무너뜨릴 선수를 꼽자면 결국 조시 알렌밖에 없어요. 조버로우도 있긴 하겠죠. 이 조시 알렌이라는 선수가 결국 어떻게 턴오버를 줄여내고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부분에 버팔로 빌스는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오펜스의 변화를 극단적으로 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작년 시즌 이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죠. 이 켄 도르시 코치가 사임을 하고 이 조 브래디 코치가 새롭게 오펜스 플레이 콜러를 맡기 시작했을 때부터 오펜스의 아이덴티티가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변화된 아이덴티티는 단순했죠. 극단적인 헤비 퍼스널, 그리고 조시 알렌을 활용한 옵션 게임,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굉장히 버팔로 빌스의 그동안 부족했던 런 게임은, 러싱 오펜스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조시 알렌이 사실상 굉장히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시 알렌의 퍼포먼스 또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결과 이 조 브래디 코치는 정식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승격을 하게 되었고, 올 시즌도 이들의 오펜스를 이끌게 되었는데요. 이번 오프시즌 버팔로 빌스는 스테판 딕스, 이들의 넘버원 리시버를 처분하고 이들이 뽑은 것은 키온 콜먼, 굉장히 키가 크고
이 컨테스티드한 캐치에 능한 이러한 타입의 리시버를 뽑아냈죠. 그리고 이들의 뭐 타이트엔드, 달튼 킨케이드, 더슨 넉스, 뭐 체이스 클레이풀, 맥 콜린스 이러한 선수들 다 뭐 6피트 3인치 이상의 6피트 4인치, 5인치 뭐 굉장히 키가 커요. 피지컬하고 블락킹도 잘하고. 그 이유는 결국 단순하죠. 그들이 이 피지컬 타입의 오펜스를 보여주기 원한다는 건 사실이죠. 즉 언더센터 기반의 작년 시즌 그리고 뭐 6명의 오펜시브 라인맨을 올리기도 하였고 런게임 위주의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조시 알렌의 오펜스를 이번 시즌 더욱더 많이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의도고요. 그리고 뭐 커티스 사뮤엘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볍고 빠른 리시버를 통해서 뭐 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조시 알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라는 이들의 오펜스가 이렇게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어쨌든 이 버팔로 빌스라는 팀이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은 사실 뭐 득점도 잘해요. 하지만 뭐 턴오버도 잘해요. 이런 모습들은 충분히 지겹게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느꼈던 것은 버팔로 빌스도 조금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좀 이럴 때 경기가 굉장히 이렇게 과열되고 이들의 오펜스가 막 패스트를 요구했을 때 좀 더 느리게 본인들만의 템포를 다시 다잡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요소를 여러분들 모두가 다 느꼈을 것이에요. 패트릭 마홈스 캔자스 시티 칩스가 타이리 킬이라는 리그 최고의 리시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본인들만의 템포를 통해서 본인들만의 뭐 런 게임을 추가하고 뭐 단순히 뭐 존 스킴에서 뭐 갭 스킴도 뭐 추가를 해서 뭐 플레이 액션도 자주 선보이게 내고 이런 모습들을 추가한 것처럼 버팔로 빌스도 분명 다른 이러한 확장성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번 오프시즌 퍼스널 구성을 살펴보면 이들은 오히려 더욱더 극단적으로 간 모습이 충분히 느껴지고요. 결국 저는 이 버팔로 빌스 그리고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이 이 턴오버를 줄이고 그리고 이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을 더욱더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방향성이 분명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 시즌 뭐 어마어마한 득점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충분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깔끔한 턴오버가 적은 그러한 타입의 오펜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디펜스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동안 버팔로 빌스 이들의 디펜스의 아이덴티티는 커뮤니케이션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의 세컨더리 플레이어들 굉장히 베테랑 선수들이 많았죠. 다 막 6년차, 7년차 다 이상의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팀에서도 3년, 4년 같이 호흡을 잘 맞춰내면서 진짜 서로 눈만 봐도 그냥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뭐 리시버가 뭐 이들이 뭐 매치업 뭐 존 커버리지 뭐 맨 매치 뭐 어떤 커버리지를 사용하든지 간에 오케이 너가 맡아 뭐 내가 맡을게 뭐 이러한 요소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경기 후반에 있어서 이 베테랑 선수들은 뭐 체력적인 요소가 분명히 부족했고 그리고 버팔로 빌스의 디펜시브 라인이 효과적으로 이 프레셔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늙고 느린 이러한 세컨더리 플레이어들이 충분히 플레이 메이킹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부상도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 이들의 디펜스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시즌 말미에 작년 시즌에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 뭐 맨 밀라노가 물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더욱더 젊은 선수들로 이 세대 교체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본 밀러를 통해서 이들의 D라인의 프레셔가 확실히 쿼터백을 압박해낼 수만 있다면 저는 더욱더 빠른 타입의 디펜스를 이 버팔로 빌스가 선보이면서 뭐 상대 쿼터백 입장에서 더욱더 까다로운 모습을 연출해내지 않을까 싶어요. 마이애미 돌핀스와의 경기에서도 이 버팔로 빌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그 이유는 이 버팔로 빌스는 어쨌든
이 상대 오펜스의 약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타입의 디펜스를 매년 선보이고 있어요. 투 하이 커버리지, 매번 어떻게 플레이가 로테이팅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해내면서 이 베테랑 선수들의 그런 노련함, 이런 것들의 덕을 많이 봤는데요. 저는 올 시즌에는 거기에 있어서 더욱더 스피드를 추가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팀의 주축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본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경우에 이 구단의 감독이나 코치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난이 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팔로 윌슨은 어쨌든 승부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방법으로는 캔자스 시티를 이길 수가 없다. 신시내티 벵갈스 다시 만났을 때 이길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본인들도 이제는 알았을 것 같아요. 변화를 해야 될 때라는 것을. 그리고 변화한 버팔로 빌스, 이번 시즌 저는 작년, 재작년보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파워랭킹 시리즈 다음 전체 8등의 팀은 바로 LA 램스입니다. LA 램스는 이번 오프시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된 팀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역시 팀의 레전드이자 역대 최고의 선수죠. 바로 에런 도널드의 은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0년 시즌 이들은 슈퍼볼 우승을 거머쥐었고, 그 팀의 주축이었던 매튜 스태포드, 그리고 쿠퍼 컵, 그리고 에런 도널드까지 이 3인방이 앞으로 두 번째 우승을 다시 한번 목표로 삼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생각지 못하게 슈퍼볼 행오버를 겪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번에는 에런 도널드의 은퇴까지 과연 남아있는 이 매튜 스태포드, 그리고 쿠퍼 컵, 그리고 션 맥베이 감독이 과연 두 번째 슈퍼볼을 드러낼 수 있을지 이번 시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램스의 경우에는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사실 에런 도널드라는 이 정말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선수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좀 D라인을 재건하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실제로 이들의 1라운드 픽은 제러드 벌스, 이들의 엣지 러셔를 뽑게 되었고, 또 디펜시브 태클, 언더사이즈로 좀 약점으로 꼽혔던 이 브랜든 피스크를 2라운드에 뽑으면서 에런 도널드 없이도 우리는 이번 시즌 뽑은 이 젊은 루키 선수들과 함께 또 작년 시즌 대박을 터뜨렸던 코비 터너, 바이런 영, 이러한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해서 새롭게 디펜시브 라인을 재건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고요.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에런 도널드라는 이 최고의 선수를 대체할 수는 없고, 이 선수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이 공백이 크게 느껴질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상대하는 쿼터백 입장에서도, 상대하는 오펜스 플레이 콜러 입장에서도 LA 램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이제 게임 플랜을 준비할 때 에런 도널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진짜 천지 차이예요. 하지만 이 션 맥베이 감독과 램스는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팀의 디펜시브 라인을 만들어내고 상대 쿼터백에게 충분한 압박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팀을 건설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컨더리 쪽에는 본인들이 기존에 같이 함께 했었던 이 램스의 디펜스를 잘 알고 있는 존 존슨이나 데리우스 윌리엄스나 이러한 선수들을 데려오고, 또 버팔로 빌스에서 방출되었던 트레데비어스 화이트, 이러한 베테랑 선수들을 세컨더리에 다시 한번 이제 안착을 시켜내면서 기존의 램스가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던 타입의 라인 모리스 이 코치가 애틀란타 팔콘스의 감독으로 이적을 했지만, 어쨌든 크리스 셜라 새로운 DC도 이 램스에서 본인의 코칭 커리어를 거의 지금 한 7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램스 디펜스를 굉장히 잘 알고 본인 또한 본인들의 그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뭐 새로운 디펜스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램스 디펜스를 잘 알고 있는 베테랑 이 세컨더리 플레이어들을 영입을 해냈고, 이러한 부분이 뭐 앞쪽에는 굉장히 피지컬하고 젊고 파워풀한 이러한 젊은 선수들로 채워내고, 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스킴적인 유동성이 필요한 이 세컨더리에서는 베테랑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램스가 조금은 새로운 디펜스, 에런 도널드 이후에 새로운 디펜스를 어떻게 보여줄지, 잘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저 또한 기대가 됩니다. 오펜스에서도 뭐 어느 정도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매튜 스태포드는 건강만 하면 최고의 선수고, 그 건강 때문에 이 지미 갈라폴로라는 이 백업 쿼터백을 영입을 했지만, 사실 지미 갈라폴로도 그렇게 건강한 쿼터백이 아니죠. 사실 유리 몸의 대명사인 쿼터백인데, 과연 스태포드와 갈라폴로 이 두 명의 쿼터백진이 물론 쿼터백의 역량만 따지면 굉장히 든든하고 믿음이 가지만, 이 부상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자면 스태포드가 유리몸인데 왜 갈라폴로를 또 영입을 했을까? 라는 좀 의문을 남게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어쨌든 뭐 이들의 러닝백진 카이런 윌리엄스가 작년 시즌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었고, 또 루키 리시버 푸카 나쿠아가 정말 미친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쿠퍼컵과 푸카 나쿠아, 뭐 투투 아델, 디마커스 로빈슨 이러한 선수들이 이 스태포드와 함께 엄청난 패싱 게임을 이번 시즌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램스의 오펜스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오라인에 있습니다. 저번에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램스의 오라인은 기존 션 맥베이 감독의 에라에 있어서 오펜시브 라인맨이 언더사이즈 작아도 이들의 모빌리티를 우선시하고, 그 결과로 뭐 각종 다양한 뭐 존 러싱 게임, 아웃사이드 존 러싱 게임, 그리고 플레이 액션이라든지 이 피지컬적인 부분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블락 앵글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오펜시브 라인맨에 있어서의 그러한 모빌리티를 가장 중시했던 이 램스의 오펜스는 이번 오프시즌에 조나 잭슨 그리고 케빈 다슨이라는 굉장히 피지컬하고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큰 이러한 라인맨을 영입하면서 리그에서 가장 뚱뚱한 선수가 많은 오라인이 되었습니다. 뚱뚱한이라는 게 뭐 피지컬이 뭐 크고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램스의 오라인은 굉장히 작고 민첩한 선수들에서 굉장히 크고 힘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바뀌었어요. 그러한 의도는 명백합니다. 매튜 스태포드를 위한 이 패싱 프로텍션에 더욱더 무게를 실은 감이 있고, 또한 플레이 액션이나 이러한 아웃사이드 존 러싱이나 이러한 모빌리티를 우선시하는 플레이에서 램스가 더욱더 샷건 베이스의 오펜스, 그리고 이 러싱 스킴에 있어서도 단순 존 러싱이 아닌 작년 시즌 뭐 정말 많은 듀오 러싱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갭 러싱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돋보입니다. 션 맥베이 감독이 이 매튜 스태포드라는 쿼터백의 강점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이러한 퍼스널 구성까지 정말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본다면, 이번 시즌 램스라는 팀이 만약 매튜 스태포드가 건강만 하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오펜스, 그리고 팀 전체적으로 꽤나 좋은 이러한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만 보자면 저는 램스라는 팀은 굉장히 터프하고, 사실 매튜 스태포드는 진짜 부상을 매 시즌 안고 사는 선수예요. 진짜 유리몸이죠. 근데 그 유리몸을 이겨내는 선수예요. 터프하고 부상 뭐 손가락이 뭐 찢어지든 뭐 손가락이 부러지든 뭐 갈비뼈가 나가든 어떻게 해서든 이 선수는 본인 스스로 경기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탈이 나죠. 이 경기 막바지나 뭐 시즌 막바지 가면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램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매튜 스태포드가 건강하게 시즌을 치러낼 수 있느냐,
만약 건강하게 시즌을 치러낸다면 저는 NFC 웨스트 디비전의 우승자는 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현재 뭐 강력한 후보이겠지만 충분히 램스가 위협할 수준이 될 것이고, 특히 플레이오프처럼 정말 터프한 멘탈리티가 필요한 이런 경기, 이 무대 속에서 램스는 충분히 다른 리그를 놀래킬 만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전체 7등의 팀은 바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나이너스가 왜 이렇게 빨리 뽑히냐, 적어도 이 탑3 팀으로 꼽혀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이 슈퍼볼에서 패배한 팀들이 보통 이 슈퍼볼 행오버라는 그런 징크스를 겪죠. 이 패배하고 다음 연도에 더 좋은 시즌을 치르기보다는 더 나빠진 시즌을 선보이는, 뭐 대표적으로 뭐 애틀란타 팔콘스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뭐 LA 램스도 있고, 뭐 신시내티 벵갈스, 뭐 이런 팀들이 아무튼 슈퍼볼 때보다는 더욱더 아쉬운 시즌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저는 나이너스도 이번 시즌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오펜스 자체는 사실 뭐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브록 퍼디가 올 시즌도 이 팀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서 팀을 잘 이끌어 줄 것이고, 카일 샤나한 감독은 크리스찬 맥카프리, 뭐 디보 사뮤엘, 그리고 브랜든 아이육. 사실 브랜든 아이육의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양쪽에게 있어서 최선은 뭐 둘 다 그냥 단년이라도 합의를 하고 열심히 뛰고, 브랜든 아이육에게 정말 많은 패스를 던져줘서 브랜드 아이육이 본인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브랜드 아이육을 제외하더라도 뭐 조지 키를, 칼 유스체, 그리고 이들의 러싱 게임, 크리스찬 맥카프리아, 뭐 일라이자 미첼, 그리고 어쩌면 루키 리시버인 뭐 리키 피어솔, 이 선수가 깜짝 활약을 펼칠 수도 있겠죠. 저는 어쨌든 오펜스 쪽에 있어서는 별다른 걱정을 하진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카일 샤나한 감독은 이 오픈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고,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도 그 오픈 찬스를 쉽게 저버리지는 않을 이 쿼터백이기 때문에 이들의 오펜스는 올 시즌도 좀 상위권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작년 시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러싱 스냅을 받았잖아요. 이 런닝백 입장에서 이렇게 슈퍼볼까지 정말 1년 풀로 어마어마한 스냅을 받고, 또 이번 오프시즌 뭐 결혼도 하고 정말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과연 건강하게 이 선수가 다시 한번 그런 MVP급의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듭니다. 사실 가장 걱정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 좀 낮게 평가했던 것은 역시 디펜스 쪽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물론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이 디펜스 진짜 스타 선수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뭐 제번 하그레이브, 리그 최고의 디펜시브 태클 중 한 명이죠. 닉 보사, 그냥 디포이 출신이죠. 그리고 뭐 프레드 워너와 디 그린로우, 리그 최고의 라인베커 듀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디반드레 캠벨까지 영입을 해냈고, 뭐 코너백에서도 차베리우스 월드, 뭐 리그 탑 20급의 코너백 중에 한 명이고요. 뭐 후판가, 뭐 르노어, 이 선수들이 이끄는 세이프티 듀오 또한 굉장한 수준이고요. 그렇다면 왜 제가 낮게 평가를 하느냐? 일단 저는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라는 팀은 단순 정규 시즌에서의 그러한 목표가 있는 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팀은 어쨌거나 작년 시즌에 슈퍼볼에 진출했던 팀이고, 올 시즌도 이들의 진짜 최저 목표는 슈퍼볼 우승일 것이에요. 최고의 목표가 아닌 진짜 단 하나의 목표밖에 없을 팀입니다. 그런 팀에게 있어서 결국 플레이오프 무대, 그리고 슈퍼볼 우승을 위해서는 작년과는 좀 다른 모습의, 작년보다는 더 뛰어난 모습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들의 디펜스가 저는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기존에 작년 시즌에 많은 욕을 먹었었죠. 이 스티브 윌크스 코치에서 올 시즌 닉 소렌슨이라는 이 새로운 DC로 이 내부 승격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닉 소렌슨 또한 이 시애틀 시옥스에서 뭐 거진 10년의 커리어를 보냈을 정도로, 그리고 지난 3년간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에서 뭐 코칭 커리어를 이어나갔을 정도로 이 시애틀 시옥스, 기존의 피트 캐롤 감독의 시옥스 디펜스를 이 아이덴티티로 가지고 있는 코치입니다.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지난 몇 년간, 그리고 이 캔자스 시티 칩스를 상대로 2번의 슈퍼볼에서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는 2번 다 굉장히 소프트하고, 그리고 좀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의 그런 시옥스 커버리지를 고집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애틀 시옥스 이 디펜스의 철학은 결국 뭐 D라인의 프레셔에 의지하고, 그리고 그러한 의지 때문에 이 닉 보사나 뭐 제번 하그레이브나 이러한 선수들이 정말 4쿼터 후반 마지막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썰드다운, 폴스다운 상황에서 체력적으로 바닥이 난다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디펜스예요. 단순히 어떠한 플레이를 펼치고 어떠한 뭐 컨셉, 스킴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 구조 자체가 이 D라인에 의지하는, 포맨 러시에 의지하는 그러한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뛰어난 디펜시브 라인을 가졌다 하더라도 상대 패트릭 마홈스를 4쿼터 후반 썰드다운, 폴스다운 상황에서 시종일관 압박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수준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최고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그동안 이러한 잘못들을 수도 없이 저질렀습니다. 작년 슈퍼볼에서도, 올해 슈퍼볼에서도 뭐 연장전까지 돌입하는 순간 속에서 닉 보사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막 헐떡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왜 그가 리그 최고의 엣지러셔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했을까요? 바로 체력이 바닥났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현재 리그를 놀라게 만들고 있는, 유행을 만들고 있는 다른 디펜스 코치들은 뭐 블리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는 이 엣지러셔가 아닌 뭐 라인베커나 세이프티를 내려오게 만들어서 뭐 포맨 러쉬를 하지만 뭐 다른 방향으로 하는 뭐 크리펄 컨셉이나 뭐 심프레셔 이런 것들을 창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프레셔를 주는 방법을 고안하는데, 이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를 고집하는 타입의 이 코치들은 항상 이 라인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올해도 이런 영향에서 저는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올 시즌도 닉 보사, 자본 하그레이브, 그리고 레오나드 플로이드 이런 선수들에 의존해서 시즌을 치를 것이고, 물론 정규 시즌에는 잘 통할 것입니다. 당연히 최고의 탤런트고, 그리고 정규 시즌 이들의 오펜스는 이 디펜스의 체력 분배를 굉장히 잘 해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플레이오프, 그리고 혹시나 이 슈퍼볼에 진출한다? 이런 똑같은 전법 상황 속에서 저는 절대 나이너스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뭐 닉 소렌슨이라는 코치가 비록 이 시애틀 디펜스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만의 이러한 새로운 디펜스를 혹시나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어쩌면 뭐 디펜스 스페셜리스트 코치로 영입한 이 브랜든 스테일리 전 LA 차저스 감독이 뭐 새로운 조언을 해서 이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그동안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러한 요소들이 있지 않다면 저는 작년보다도 퇴보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리그의 다른 팀들은 분명 이 나이너스의 작년 시즌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연구를 해왔을 것이고, 나이너스 스스로 이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저는 좋은 결과를 작년보다 이뤄내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음 전체 6등의 팀은 바로 신시내티 벵갈스입니다. 네, 드디어 조 버로우가 돌아옵니다. 사실 조 버로우가 돌아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시내티 벵갈스의 이번 시즌은 완벽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제이크 브라우닝이 이 백업 쿼터백으로서 뭐 준수한 활약을 펼치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은
엘리트 쿼터백으로서 이 패트릭 마홈스와 대적할 몇 안 되는 상대 쿼터백 중에 한 명이죠. 조 버로우가 돌아오는 신시내티 벵갈스의 오펜스는 다시 한번 엄청난 패싱 게임을 보여줄 것이라는 확신이 저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잭 테일러 감독이 이 조 버로우가 없는 이 제이크 브라우닝과 함께 했을 때 오히려 언더센터에서 플레이 액션도 정말 많이 활용하고 이 본인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다양한 오펜스 컨셉을 이 백업 쿼터백과 정말 잘 보여주었는데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었었죠. 이러한 컨셉들을 조 버로우가 만약 같이 사용을 한다면 기존의 이 샷건 베이스 오펜스에서 이러한 요소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번 시즌 조 버로우의 신시내티 벵갈스의 오펜스 그야말로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함정은 이 잭 테일러 감독이 과연 이 버로우와 함께 그러한 쉬운 이 쿼터백 친화적인 오펜스를 과연 펼칠 것이냐에 대한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이러한 오펜스 스킴이 이 백업 쿼터백인 제이크 브라우닝과 굉장히 잘 통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버로우와 분명히 이번 시즌 새로운 오펜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벵갈스에게 있어서 매년 이들의 오펜스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 버로우를 지킬 수 있는 오라인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매년 오라인에 투자를 하였고 뭐 돈은 돈대로 뭐 이렇게 투자를 했지만 사실 별다른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었죠. 시즌 중반까지 항상 이 벵갈스의 오라인은 리그 하위권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버로우가 뭐 스크램블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정말 매년 시즌 봐왔어요. 올 시즌도 이러한 모습을 탈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뭐 확신은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올해는 올랜도 브라운, 뭐 트렌트 브라운 이 양 태클들이 정말 무거운 선수들이 이 지켜주고 있고 또 아마리우스 밈스 이들의 드래프트 1라운드 픽 이 태클이 또 뭐 스윙 태클로서 뭐 부진한다면 또는 뭐 이 부상에 빠진다면 든든히 이 태클 자리를 지켜줄 수 있고 뭐 테드 크라스나 알렉스 카파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그래도 이번 시즌 벵갈스의 오라인은 지난 몇 년간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과는 조금은 다른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들은 자말 체이스, 티 히긴스, 조 버로우 이 삼각편대가 아직도 살아있고 또 타이트 엔드 포지션에 있어서도 뭐 테너 허드슨이라든지 들 샘플, 마이크 게시키 분명 이 패스캐쳐로서 활약할 수 있는 타이트 엔드를 보유한 만큼 올 시즌 벵갈스의 오펜스가 다시 한번 정상급의 궤도로 올라설 것을 저는 분명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펜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그 최고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중에 한 명이죠. 루 아나루모 코치가 아직도 팀을 이끌고 있고 이들이 뭐 BJ 힐, 트레이 핸드릭슨, 샘 허버드, 셸던 랭킨스 정말 그렇게까지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 뭐 분명히 좋은 활약을 각자의 자리에서 펼쳐줄 수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로건 윌슨, 절메인 프렛 이들의 라인베커진 굉장히 빠르고 공격적인 그러한 타입의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들로서 올 시즌도 좋은 호흡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이들의 세컨더리가 좀 기대가 됩니다. 캠 테일러 브릿 분명히 좋은 활약을 펼친 젊은 코너백 출신이고 또 마이크 힐트는 뭐 리그 최고의 이 슬락 코너백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DJ 터너 분명히 좋은 활약을 저는 펼쳐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덱스 힐이라든지 분명히 아쉬운 이 성장을 보인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새롭게 영입한 뭐 지노 스톤이라든지 싼 값에 영입했지만 분명히 효율적인 그런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쨌든 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디펜스 플레이 콜러의 존재를 통해서 저는 벵갈스가 이번 시즌 오펜스와 디펜스 모두 굉장히 밸런스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신시내티의 벵갈스 입장에서는 이 디비전 라이벌들이 굉장히 막강한 상대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뭐 피츠버그, 볼티모어 그리고 클리브랜드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들과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라이벌들과의 경기에서 얼마나 피지컬하고 그리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하지만 한 가지 이들이
다른 팀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점은 바로 쿼터백인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이 굉장히 터프한 쿼터백이라는 점이에요. 드션 왓슨, 사실 드션 왓슨이라는 쿼터백이 사실 뭐 터프하다고 생각되진 않잖아요. 오히려 저 뺀질이 자식 뭐 부상당하면 뭐 바로 빠지네, 약간 이런 좀 아쉬운 그런 느낌만 남기는 선수이고, 그리고 뭐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우에는 뭐 러셀 윌슨 그리고 저스틴 필즈, 과연 이들이 이 정말 치열한 이 라이벌리 매치업에서 그런 중압감을 이겨내고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전까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었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 버로우가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라마 잭슨과 함께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다른 팀들에 비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은 팀 내 다른 뭐 레전드 쿼터백들이죠. 뭐 패트릭 마홈스와 뭐 조시 알렌, 이러한 선수들과 경쟁을 하더라도 전혀 손색 없는 쿼터백으로서 시즌 전체적으로 올 시즌 이 복귀 시즌에 성공적인 그런 컴백을 이뤄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상 오프시즌 파워랭킹 전체 11등부터 6등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마 NFL 팬분들이라면 지금 가장 지루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여러가지 뉴스들도 거의 바닥이 났고, 시즌이 시작하려면 물론 2달밖에 이제는 남지 않았지만 그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드시겠죠. 제가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ife is difficult. This camp will be difficult, but you have to overcome adversity if you're going to have a chance to be successful in your life. There can be no great victories in your life unless you can overcome adversity. You can't be a great competitor unless you can overcome adversity. That's mental. It has nothing to do with physical ability. And the last thing is everybody be responsible to be able to do your job.